안녕하세요. 행크연구소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령 6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6시간 만에 끝날 거를 왜 했느냐, 이렇게 무능하냐, 또 이렇게 준비가 없었냐, 허술하냐라는 또 비난 여론이 많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사실 3시경에 1시간 전에 이미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사실 5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령 6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비상계엄령 하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예전에 12.12 사태, 또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잔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막 권력자 정치인들을 불법으로 막 감금시키고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이 어떤 초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이 표상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마치 이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화 국가에서 이런 독재와 같은 권력 남용이 일어났냐 라는 식의 언론의 수많은 말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일종의 그러한 선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몇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50명밖에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50명으로 어떻게 그 국회를 통제하겠습니까? 500명, 1000명을 보내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막상 들어가니까 국회의원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언론에 보면 문이 부서져 있고 마치 큰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지금 이 화면에도 보시면 군인들이 있고 막 뿌연 연기가 있는데 이게 소화기인데요. 이 군인들이 뿌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뿌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실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는 것이죠. 실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했던 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국민을 정말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계엄령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일찍 잔 사람은.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실 국민의 일상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굿나잇 계엄이었습니다. 굿나잇 계엄. 굿나잇 하고 계엄령이 시작됐다가 새벽에 또 끝나는. 자,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은 이 시간대에 하지 않았겠죠. 자, 세 번째로, 자, 그래서 군대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언론에 체포조가 무슨 김어준이 체포조를 보냈다 무슨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군대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이 있었나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인가? 불법적으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했는가? 아니죠. 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부여된 통치 권한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것을 실행했고, 또 헌법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즉각 계엄을 해제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권한 남용은 아니고 헌법적인 질서를 따라서 이 계엄령 권한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한 거냐? 다섯 번째로, 도대체 6시간만 할 걸 도대체 왜 했냐? 지금이라도 다시 해라. 이렇게 허술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오판이었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좀 히든 카드가 있는가? 좀 이대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왜 했냐 이거지. 이렇게 끝날 거. 그냥 한번 해봤나? 히든 카드가 있으면서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모하게 그냥 한번 해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령이 또 확인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우리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이런 모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첫 번째 포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과 출판 모두 계엄사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탁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시위대,
1시간 내에 국회 앞에 집결했어요. 1시간 내에. 30분 정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 타고 어디 가도 30분 걸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신속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국회 앞에 시위를 버젓이 했단 말이죠. 시위대가 모였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계엄령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까지 들고 진짜 대단하죠. 미리 마치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자, 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시위, 집회, 정치적 결사, 정치활동 그만다 했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바로 즉각 모여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요, 지금 국회 앞에 모여주십시오. 이 시위와 정치적 집회를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계엄군의 총불이, 총을 잡는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영웅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보시죠.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계엄군의 이 총이 총부리를 잡는다. 물론 실탄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건 모르는 상태고. 자, 계엄군의 총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 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저 상태가 되면 뭐가 되죠? 총알 나가는 거죠. 군대가 지금 실제 상황으로 출동을 했는데 총부리를 잡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임무 수행 중인 계엄군을 향해서 또 민간인이 막 너무 오버하지 마라, 국민의 편에 서라, 이 지휘관 말 듣지 마라, 이러한 일들이 또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 특전사 출신의 배우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선배라는 거죠. 후배들에게 막 영상에 설명을 합니다. 이거 명령 받은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네들 선배고 너네 지휘관 고참들 다 내가 잘 알아.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계엄군에 설득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는 민간인인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니, 계엄군이 지금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시위, 어떤 결사 집회, 정치활동 이제 금지하는 계엄 사령부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군인들에게 나 너네 지휘관 잘 알고, 나 너네 선배들 잘 알고, 나 707 출신이야, 특전사야, 형 말 잘 들어, 알겠지? 이런 것을 지금 영상에 송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 언론의 영웅으로 띄워줘도 전혀 문제 없는 나라.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누가 군인을 두려워하고 군인의 말을 들을까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직결해서 의결하는 데까지 딱 2시간 걸렸습니다. 국회도 그만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즉각적으로 모여서 2시간 내에 직결로 의결했다.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의 행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조로 기사와 언론이 나왔습니다. 일제히 윤 대통령이 지금 반국가 세력을 바로잡겠다 했으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당위성을 또 조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일제히 다 비난입니다. 잘못됐고 부정적이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5가지 더 많겠지만은 지금 현재 비상계엄령 발동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는 비상사태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 대통령 또 계엄사령관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죠. 그런데 전혀 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통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비상계엄령 상태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마치 비상계엄령이 확인해 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 담화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가 이거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그리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외세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우리 자유 헌법 질서가 정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교란되는 상태다. 지금 통치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엄해야죠. 국가 통치자의 어떤 정보력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국가의 모든 주요 정치 지도자 또 이런 국가 기능을 움직이는 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움직이는 자들이 다 반국가 세력에 포섭이 되었다. 여러분 당연히 비상계엄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아래서 국회가 지금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이렇게 해제한다고 그렇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그래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회가 지금 탄핵, 지금 정부, 행정부의 수반들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다 탄핵하려고 시도하고 입법농단, 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이 법을 만들고 민생에 관심 없고 예산도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서 쉽게 말해 대통령 예산을 완전히 영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리는 이 보복성 예산 의결이죠. 이거는 어떤 야당, 여당의 어떤 그런 건강한 기능이 아니라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남용하는 무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각적으로 이 해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발동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믿어달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추후의 사태를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한번 믿고 그 부탁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체 전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을 비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담화문에 담긴 우리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하나씩 살펴보죠. 국회 탄핵 난발, 이진수 박통여자 탄핵 소추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지금 현재 탄핵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감사당할 것 같으니까 탄핵 해가지고 감사 못하게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국회 예산농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 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 31억 원, 이러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수사할 수 있는 비용인데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이 예산을 영원으로 처리해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보복성, 그리고 국가 기능을 하지 말라. 대통령실 하지 마세요. 검찰 하지 마세요. 감사원 하지 마세요. 경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금 이런 무도한 행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걸 하는데도 이들이 탄핵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역설이죠. 동해안 우리 포항 앞바다의 가스전 최근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도 다 깎아버렸네요. 이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예산조차도 이제 깎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문재인 이재명 예산은 야당이 이제 증액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은 또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한 상태다. 자, 이러한 돈은 이제 올려놓고 지금 윤석열이 주도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예산은 보십시오. 원전 생태계, 원자로 개발, 원전 수출 등등의 국가를 살리는 먹거리 사업들입니다. 해외 수출하는 이러한 사업과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야당이 삭감을 하는 국회 예산 농단이죠. 이러한 일을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최대한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쟁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금 그러한 행태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첩죄 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원래 합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간첩죄, 간첩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한 국익에 부합하는 그것은 마땅히 그것이 뭐 북한이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에 이 정보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밀, 군사산업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맡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또 사법파괴가 있죠. 지금 이재명 그 선거 때 자기에게 이재명에게 위증을 해준,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해준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증을 부탁한 교사는 무죄가 됐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거짓말 해준 사람은 유죄가 됐는데 거짓말 시킨 사람, 혜택받은 사람이 무죄다. 사법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경기도지사 이 비서관인데 이재명 법카 문제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실제 법카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공익 제보자인데 3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 지금 평범한 삶을 못 삽니다. 죄 지은 사람은 지금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이 공익 제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간 도망자 신세.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끝났지만 이 비상계엄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태에도 물론 비상계엄령 할 수 있지만 후반에 보시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계엄령 했다고 해서 이제 탄핵에 제동을 걸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재판이 있는데요. 6일에 탄핵 표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조국도 보십시오.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한다. 비상계엄 사태 대응하기 위해. 자, 이 양당의 지금 대표들인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고 우리 조국 신당의 대표인데 이 두 당 대표가 지금 다 재판을 받는 범죄자죠. 네, 불법자죠. 네, 이 자들이 지금 역으로 대통령을 불법자로 탄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계엄령 대반전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엄청난 선전포고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반국가 세력 실체를 밝히고 척결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카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탄핵소추가 이제 발동이 걸렸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빠르면 금요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이 결의를 해버린다면, 동의를 해버린다면 대통령의 이 직무가 바로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상당히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상황이 불리합니다. 또 국민의힘 여당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반전 시나리오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원샷 올킬, 한 방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 손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성동격서라는 우리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반전을 이룰 것인가. 이 국회에 이슈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 한 기사가 이제 12월 4일 이제 어제부터 떴는데요.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엄군, 무장한 계엄군 100여 명이 어디에 갔냐?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접수했어요. 중앙선관위를 접수했다. 중앙선관위와 또 우리 선관위 연수원이라고 하는 두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군대가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다 왔을까?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계엄군 297명, 약 300명이 우리 국회의원 50명밖에 안 갔는데 정작 이 중앙선관위 또 선관위 관련 부속 시설로 30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들어가서 보십시오. 뭔가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그런 작전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조용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5명 있었는데 연락하지 못하도록 압수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자, 선관위를 이렇게 증거를 가져오는 게 왜 중요하죠? 이 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선거, 그 당시에 우리 4월 10일 총선 때 부정선거 논의가 너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는데 사실 이 너무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물증들도 있고 또 통계적 이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사가 되지 않아서 진전이 없었는데 선관위를 계엄군이 들어가서 3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들어가서 자료들을 압수했다. 혹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정선거를 이 반국가 세력, 이 외세와 연결해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그런 외세와 결탁해서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를 잡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일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빠른 시간 안에 척결하겠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만약에 이 말을 한 것이라면 저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맞대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기 중단 없다라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하야 요구하고 뭐 중단해라. 절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탄핵 절대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설레발 해가지고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 또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반국가 세력과 지금 싸우기로 결단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고 힘을 실어주면 이길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엄중한 국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소주의, 허무주의 여기에 굴복하면 그 순간 끝이 납니다. 대통령이 실수를 했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 이러면서 끝났어. 이번은 끝났어. 이제 윤 대통령 끝났고 이번 정권은 끝났고 여러분 이러한 냉소주의, 허무주의 절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싸우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대통령 무슨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우리가 다 맡겨놓고 대통령이 지켜주세요. 이번 대통령은 틀렸으니까 다른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세워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국민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 윤 정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탄핵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우리 보수 괴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가 아주 혼란에 빠진 것처럼 그러한 혼란을 겪는 것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상계엄령은 적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입니다. 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불법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고 불법한 사람이 이 법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권력자들이 법을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마비시키는 그러한 지금 불법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해도 지금 뭐 언론부터 시민들 또 정치인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사의 뜻에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불법이죠. 이 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계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계엄령은 적법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그 어떤 계엄을 통해서 누가 국민이 피해봤다든지 그런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일에 적법하다 이야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를 해야죠. 할 만하니까 한 거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국가의 기능, 사법부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고 입법부는 완전히 정쟁의 도구가 돼버렸는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는 게 더 큰 문제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우리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우리도 함께 목소리 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은 자기의 불법을 덮고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의 권한, 우리 국민들이 왜 투표해서 권한을 줬습니까? 첫째, 국가의 체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체제를 지키고 불법을 바로잡아 통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준 거죠. 그 권력을 써야죠.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망가지면은 그것은 더 비난받을 일인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더 가봐야 거대 야당에, 이 거대 야당 국회에 질질 끌려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 대통령으로 사실 국정 통치는 불가능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비상계엄은 적법한 일이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PR을 식별해야 되죠.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사상과 이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냐 반국가 세력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PR을 식별합시다. 이제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전 국민이 이것은 좌든 우든 상관없이 이 일에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힘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세하고 우리는 그 이익이 다른 국가로에 뺏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네 번째, 부정선거 이슈입니다. 이 왜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것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국가 범죄죠. 반역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 해외 국가의 또 영향력 아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면 반국가 범죄 반역 행위입니다. 부정선거는 우리 3.15 부정선거 때는 사형으로 다스렸죠. 이 불법적 권력 탈취의 실체를 우리가 다 밝혀내서 이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면 그것이 증거로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명명백백 이것을 밝혀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야지 이 부정선거의 능력을 가진 이 범죄자가 권력자를 세운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도자를 뽑아준 부정선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세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굴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은 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만 남는 싸움입니다. 카드를 던진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본인도 바로 역풍을 맞아서 탄핵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탄핵당해서 정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선거를 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서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든지 데스매치입니다. 그래서 결사항쟁을 할 겁니다. 총동원할 겁니다. 저쪽에서도 결사항쟁 총동원.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도 함께 결사항쟁하고 총동원해서 이 일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사실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바뀌고 또 이 지도자가 혼란스럽게 물러나게 되면 여러분 이 악이 득세하고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 가정, 교회,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민들은 행동함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촉발된 드러난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관련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련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뜩한 장면인데요.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끝난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보고 이 지도자들 밑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상계엄령 대반전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지지하고 부족하나 어떠나 상관없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 건재하게 임기를 잘 마치고 또 우리 계엄령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 전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으니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수사해 주시고 또 범죄자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